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뉴욕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이번 주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만 살짝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나머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0.33%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대 지수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2.7% 올랐는데, 자, 이것은 2월, 그러니까 연초에 2월 초에 이후에 최고치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우 지수도 한 주 동안 3.4%가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우 지수도 3월 정도의 주간 기준으로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도 한 주 동안 2.4%가 상승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뉴욕 지수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러면서 업종별로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10개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나머지 섹터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유틸리티와 금융업종 그리고 경기소비재, 부동산 이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11개 업종이 지난주에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의 국제유가의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소재, 금융, 산업 할 것 없이 모두 상승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주도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2%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엔 거래를 마감했고요. 칩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 펼치던 엔비디아도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 이외에도 다른 칩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도 1.38%, 테슬라도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반면에 금융 섹터가 좋았고요. 금융 섹터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에너지 섹터라든지 산업 섹터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미국의 5월 근원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이죠. 5월의 근원 PCE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올랐습니다. 199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나왔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이렇게 집계하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에는 0.5%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4%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물가 공포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왔고요. 위험 자산인 주식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연준 위원들의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이 보스턴 연은 총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대부분 일시적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 타당한 근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행사에 참가해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강한 반등세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깊은 구멍이 한쪽에는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일자리 때문이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인사는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입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 페드가 완화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카시카리와는 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 총재들의 이야기 사이에서도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은행주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지난해 금지했던 대형 은행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금융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은행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연준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배당금 잔치가 이제는 펼쳐지지 않을까. 이 은행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연준이 23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10.6%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연준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의 2배를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금융주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금요일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웰스파고도 역시 2.6%, 이 외에도 시티은행이라든지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빅테크 관련 이야기인데 빅테크 관련 종목들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초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 의회가 반독점 법안을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수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반독점 관련 법안 5건을 계속해서 심의한 이후에 주말 사이에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표결에서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을 하긴 했지만 찬성이 25명, 반대가 19표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 법안 5건 모두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좀 반등세를 보였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난주에 대부분 좋은 업종들의 흐름이 보였지만 기술주들이 조금 부담을 받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종목별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훈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은행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융 부문이 1.3%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110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한 12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중국 쪽의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이 북미 지역의 매출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2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2022년에는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15%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주가가 무려 38%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민간인 우주 여행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큰 호재가 됐는데요. 앞서서 버진 갤럭틱은 우주 비행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성이 있는 승객을 태워보낼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38% 넘게 상승하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요, 이번 해에만 거의 70% 가깝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CEO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신 접종이 끝난 곳에서의 사업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서 트래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했고 1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락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소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 클로락스 같은 경우에는 UBS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코로나19 때처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클로락스의 부사장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청소 관련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련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2% 넘게 상승했고요. 1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입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 통과로 5G 네트워크에 관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노키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 넘게 상승하면서 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3분기부터는 브리저튼과 같은 이 대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이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은행 업종이 강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일단 물가지표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시장 전체, 즉 증시 세계는 그렇게 일관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혼조세를 보이고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히 그 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지리한 상승 장세가 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미국이 영국보다는 더 일찍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운드 대비 달러화의 하방 압력이 지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봤을 때는 미국 쪽이 사실은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유동성에 대한 그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CE에서 보기에 이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대략 한 2023년도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될 것이고 영국은 20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제가 볼 때는 4분기를 전후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 상원 의원들하고 했던 그 인프라에 대한 협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소비 대책에 대해서 역시 비토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프라 경기 부양책 협상에서는 다시 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증시가 약간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G나 그 통신 장비주들이 약간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름에 특히 유럽 쪽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유럽 경제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금 국내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지 그 추이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요 중요한 그 스케줄들을 볼 것 같으면 화요일에 나오는 그 부동산 지수인 캐스철라 지수를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앞으로 증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증시도 한국은행의 그 연내 금리 인상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3분기 이후에는 여기에 이런 그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금융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하 고문과 함께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PC 물가 지수와 근원 PC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네.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수치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뭐 29년 30년의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PC 물가 3.9%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달 연속 3%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긍정 회로가 이제 작동을 했는지. 네. 자, 이제 속내를 보면요. 원래는 4.0을 생각했어요. 4.5인데 전망치가 이제 0.6% 올라가는데 0.5로 내려왔고요. 자, 4% 우리 심리적 저항선이란 4%를 지금 뚫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서 역산을 계산해 나가고 뭐 효과들 우리 이제 연구원 같은 데서 계산하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2.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 2.1% 내년도 2.1% 굉장히 일시적일 거고 안정되는구나. 그러한 부분들로 가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했고요. 지난주 뭐 미국 시장 너무 좋았죠. 그렇죠. S&P 2.7%, 다우 3.4%, 나스닥 2.4% 뭐 그렇습니다. 퐁퐁 하는 게 진짜로 긍정 회로가 굉장히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긍정 회로를 더 부스터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 그렇죠. 이제 인프라. 지향 하는 책. 그리고 은행주. 네. 은행주 스트레스 어떻게 테스트. 네. 23개가 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배당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자사주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4분기에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이제 또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식의 네. 나오는데, 자, 그런데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이 파이널 파이널 기말 시험이 테스트입니까? 하나 나오는데 7월 2일 날 고용 지표 나옵니다. 예, 여기가 그렇죠.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를 미국 언론들이 두고 있는 거는 3월에서 올해 기저효과가 있었잖아요. 기저효과가 줄어든 상태에서 6월을 맞이한 작년과의 비교하는 최초의 지표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고용 참사가 있었죠. 4월 달에 네네. 26만 6천 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55만 9천 명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6월 고용 데이터는요. 진짜 연준이 미국 경기와 연준의 앞에 정책 방향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기초를 한다는 얘기들에서 마지막 기말고사의 시간이 7월 2일로 갔고요. 당분간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순환매의 어떤 기운들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요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네. 진짜로
7월 달에 우리가 7월 달 FOMC에서 테이퍼링 스케줄 나온다 그랬는데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잭슨 홀로 뒤로 미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썸머 랠리가 시작됐다. 여기 이제 여러분 요번 주 잘 운영하시면요. 여름 휴가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움직이는 걸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요번 그 주 초반을 운용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요번에도 한국도요. 참 재미있는 게 네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 제약사 없이 그냥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우리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들어오느냐인데 자, 뭐 희소식이라 그럴까요? 6월 달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리아 리밸런싱을 이제 끝냈어요. 그렇죠. 끝냈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주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로 가면 지수도 굉장히 따라서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또 중소형주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 어쨌든 간에 이제 순환매가 좀 더 강해지는데 대형주 위주로 갈 것 같은 리밸런싱이 끝났다는 차원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뭐 보니까 장이 네. 무조건 실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장성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적으로 자기의 몸값을 얘기했던 그런 주가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좀 주셔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틈새 시장의 이름은 꼭 항상 생기거든요. 네. 덜 오른 주가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재미나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주 초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말 시험만 잘 보면 그다음에 썸머 랠리가 굉장히 좋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뭐 이번 주의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고문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이번 상반기에 마지막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미국 시간으로 7월 2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주말쯤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마지막까지 체크해보자. 이것만 잘 넘기면 7월, 8월 그렇죠. 썸머 랠리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숫자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나오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뭐 긴축 시작 아직 뭐 할 수 멀었다. 없겠구나. 네. 근데 만약에 좋게 나오면 V자 반등이다. 그러니까 긍정 회로가 지금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어차피 이거에 맞춰서 7월 4일쯤에는 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완전체가 되니까 그렇죠. 뭐가 나와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거에 상관없이 그날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저효과가 줄어든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느냐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체크를 해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고용지표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잘 살펴보자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셀러본 말했지로 이어가 볼까요? 월가와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첫 번째 인사는 누군지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러분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인사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에 심장질환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팩트시트에 추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말말말 보시면요. 자, 코로나의 위험을 감안할 때 the benefits, 즉 백신 접종의 benefits, 이점이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도 아직 마스크를 벗지 말아라라는 CDC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말간 나온 코로나19 관련 뉴스, 앵커님과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 백신 이야기입니다. 이 모더나 화이자도 뭔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고, 야,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 아이돌 출신의 한 네. 이 성 인피니티 성규라고 이 친구가 그렇죠.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확진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지금 굉장히. 뭐 어차피 이제 이게 100%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91%, 94%의 그런 또 뭐 방역 효과 등이 있으니까 꼭 네네. 마스크 쓰셔야 돼요. 자, 백신은 화학적인 마스크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우리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계속 써야 이거 두 가지가 잘 되는데 뭐 지금 사실 근염, 심남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이 계열이 디프테리아하고 비슷하게 지금 개발이 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로 인해서 이제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근염인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불편한 게 조금 더 많이 갈수록 팬데믹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방역을 하신 뭐 주사를 맞으신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백신 맞고 마스크 쓰면서 방역을 지키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 책입니다. 요것을 일단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의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CNBC의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나이키가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why the stocks far from cheap? 나이키 주식이 저렴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business is blooming.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이키가 the next time it pull back 조정이 있을 때, 다음번에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한다면 you've got my blessing. 축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밤, 즉 지난 금요일에 나이키 주가가 15%나 급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짐 크레이머의 의견 고문님 동의하시나요? 네, 자 다음은 나이키 이야기인데 이 짐 크레이머 근데 뭐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행간을 읽으면 짐 네. 크레이머가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적 좋은 데를 찾아가라. 지금 주당 순이익이 93센트인데요. 지난 동기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51전이었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매출액도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123억 달러. 당시엔 63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라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나이키는요 팬데믹이 없었던 2년 전보다 네네. 지금 30% 정도 좀 신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는 승부수다.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올해 매출도 굉장히 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따라서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실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근데 실적으로 가는 건 나이키가 굉장히 좋은 게 네. 원자재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진이 올라간 거예요. 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소비자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이거 가격 올려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네요. 등등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복합적인 겁니다만은 자 이제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좋은 회사로 찾아가십시오. 네. 자, 이러면서 나이키가 주가가 아까도 뭐 차트 살짝 보여드렸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15%가 나이키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죠.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29만 대의 자동차 리콜에 들어갑니다. 자동운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웨이보 테슬라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과였습니다.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리콜로 인해서 불편함이 빚어졌다면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follow national regulations, 우리는 중국 국가의 규정을 엄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역시 중국, 테슬라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은 소프트웨어 결함이어서 대리점에 직접 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리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리콜을 하게 됩니다. 뭐 사고를 또 쳤습니다. 네. 브레이크 사건 이후에 이제 이번엔 자율주행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버전을 간다 그러는데, 자 이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주행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지금 증세가 나타나서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급가속의 원인이 지금 된다고 지금 알고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조철해야 되는데 대리점에 가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좀 아니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지금 이 리코라는 자동차의 지금 뭐 한 90% 이상이 상해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소비자, 고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테슬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또 그리고 조금 더 험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주가에 좀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일단은 뭐 이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희가 계속 체크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시세를 줬던 두산밥켓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고요. 이 두산밥켓의 대안주 2개까지 공개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지난주에 두산밥켓이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이유로 모두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두산밥켓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열린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 두산밥켓이 지난주에 그대로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두산밥켓, 앞으로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밥켓인데 오랜만에 또 두산밥켓이 최근에 잘 흘러가다가 한번 좀 조정을 받더니 지난주에는 다시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미국의 이 합의안이 생각보다 이 규모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켓이 일단은 힘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네. 뭐 당장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요. 뭐 2조 달러 노래를 부르더니 딱 반토막. 반토막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조 달러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공화 장관은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관련돼서 내용들이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그동안에 얘기했던 다른 부분보다 이 SOC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땅 파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노가다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쪽이 더 맞겠다라는 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통과는 아닙니다. 의회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만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들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래도 소형 기계 쪽 컴팩트라고 그러죠. 컴팩트 쪽에 뭐 건설이나 농업, 조경용으로 쓰는 쪽에서의 어떤 로더나 굴착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두산밥켓의 좋은 기회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도 한 47% 증가한 5,700억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어떤 선행 PR을 보게 되면 12배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아직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실질적인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는 더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인프라 법안 이 합의안이 생각보다는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두산밥켓. 미국에서 이 소형 기계, 소형 굴삭기 같은 것들은 워낙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도 있다.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두산 밥켓은 유일하게 아시다시피 밥켓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렇죠. 밥켓이라는 미국 회사를 두산이 인수하게 되면서 두산 밥켓이 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오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원 예산이 합의안에 도출되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니 건설 장비와 이제 굴착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 미국 매출 비중이 73%에 달할 정도로 미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주다. 본격화되면 굉장히 많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에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밥켓은 이제 올해 초에 7월에 이제 계약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기사와 함께 두산이 갖고 있는 지게차 사업부 사업 차량 비지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월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곧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곧 기사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국내 지게차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제 두산 산업차량 비지라는 이제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할 수 있다,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공장의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만 달러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추가로 7천만 달러가 더 들어가면서 미국의 공장을 조금 더 증설하면서 사람도 더 채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머무는 사태가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잔디 깎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소형 굴착기나 이런 그 컴팩트 트랙터라고 표현하는 밥켓에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군들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밥켓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쪽에서의 사업은 워낙 잘 되고 있다. 미국 공장도 증설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좋은 사업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두산밥켓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밥켓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안주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두산밥켓의 대안주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밥켓의 대안주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은요. 자, 건설 경기 호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라고 하면서 대창단조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수혜, 똑같은 수혜로 다른 종목을 살펴보자. 현대 건설기계도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 분을 가져오셨습니다. 대창단조와 현대 건설기계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큰 대. 예, 대창단조입니다. 네, 근데 창자는 생각이 안 나서요. 그래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복잡해졌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네. 첫 번째는 요즘에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어떤 중소형주급이 더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도 그런 탄력들을 좀 더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특히 이번에 인프라 투자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정부 주도라는 부분보다 민관 협동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간에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가 돈을 대주니까 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민간 쪽은 아무래도 있던 기계를 잘 돌려 쓰고 아껴 쓰고 그리고 또 조이고 닦고 기름칠을 하자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기존 기계에다가 부품을 더 잘 공급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어지는 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기계 부품 관련된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창단조가 하는 일이 트랙 체인, 그러니까 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체인이라든가 거기 톱니바퀴 같은 바퀴들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부 주행체 부품에 주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쪽은 또 소모품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소모품을 더 교체하고 많이 소요되는 쪽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중국, 인도에 진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최근에 잘 나갔고 미국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이제 수혜 기대감이 높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또 경기에 불쏘시개를 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확장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 작년부터는 또 회사 내부자들이 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주가와 실적을 잘 아는 내부자 매수는 아무래도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이 14,300원인데 그보다 훨씬 더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시가총액이 1,300억대인데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한 60억대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1,300억은 곱하기 4 정도를 해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단조를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건설 기계나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대창단조. 오랜만에 김민수 대표님 또 급등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10% 넘게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4.5%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대창단조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김병수 PB님은 대창단조 어떻게 보세요? 대창단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부품을 투자하는 방법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병수 PB님은 어떤 이유일까요? 네, 저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두산바켓과 마찬가지로 미국 인프라 수혜주 중에 가장 탑3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쵸. 국내 건설기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 보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세와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에 이미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을 정도로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기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1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5%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백신 보급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이제 경기 회복세가 돌아서면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이 요것에 대한 중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제 굴착기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이 이미 10% 이상 증가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 출범한 이후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요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그 판매량 확대 증가한 것이 이제 1분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강화된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스테이지 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굴착기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친환경 요거는 친환경 고효율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강화된 이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이 탑재된 굴착기가 이번에 시장에 나오게 되고 유럽 시장으로도 아마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대건설기계도 두산밥켓 못지않은 좋은 회사로 생각이 돼서 한번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이런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기계를 김병수 PB님은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두산밥켓 대신 현대건설기계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네, 일단 좋습니다. 현대건설기계를 하려고 하다가 살짝 눈길이 가는 거는 일단 최근에 나오는 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1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이 상고하저로 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철강 가격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얼만큼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벌써 업그레이드된 실적 나왔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평가가 나와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창단조와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이 두산밥켓도 그랬지만 대창단조, 현대건설기계 모두 한 5월 중에 피크를 한번 찍었다가 그 뒤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창단조부터 볼까요? 네, 일단 대창단조 보면서 조정은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5월달에 고점이 나왔어도 네. 만약에 안 될 거였으면 벌써 꺾였습니다. 자, 특히 지난 8,500~600원대 부분에 이탈하면서 좀 힘이 꺼졌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벌써 한 쌍저점 패턴으로 만들면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단단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9,300원대 밑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직전 고점 때는 올해 나올 실적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돌파에 무게를 두면서 1차 목표가 12,000원대 네.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를 잘 받았던 가격대가 이탈한다라고 하는 8,5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단조의 가격 전략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두산밥켓이나 이런 인프라주 수혜주와 마찬가지로 5월에 한번 급등이 나온 주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잘 버텨주고 있었고 금요일에도 살짝 올랐다가 빠진 감이 있었고
57,500원이 금요일 종가였습니다. 이때를 비교해서 매수가는 57,500원 언더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초고점이 68,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66,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밑에 선이었던 5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와 대창단조 두 분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굴착기나 뭐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패턴이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셔서 한번 잘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그리고 7월이 시작되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굿모닝 식스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 정리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될지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